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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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부고의 교사인 류승원이고요.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기준 씨, 만약 저희가 선생님 투표를 한다면 1등은 당연히 류승원 선생님 아니시겠어요? 아유, 선생님 수업이 워낙 재밌어야지 말이지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사실은 원래 저희가 교사가 되려면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사범대라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사범대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이제 국문과를 나왔어요. 국문과를 갔다라는 거는 애초에 제가 교사가 될 생각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회사를 이제 가가지고 회사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밴드를 결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밴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락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밴드를 하기 위해서 좀 생활을 위해서 돈을 좀 벌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돈을 벌겠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된 거니까 이게 별로 바람직한 동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한 두세 달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적성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밴드를 할 게 아니라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갖고 기간제 경험을 한 학기 정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정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제 건대부고의 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교대를 나와야 되니까 네, 못하신 애초에 거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중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왜 그런 고등학교로 오신 거죠? 근데 사실은 중학교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건대부고 오기 전에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할 때 저를 이제 채용을 해준 학교가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시작을 했고 해보니까 이제 뭔가 적성이 잘 맞고 고등학생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 없이 앞으로도 쭉 그냥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그때 채용해준 학교가 없었다면 저의 1학년 생활이 정말 지루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네. 선생님을 채용해주신 그 학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게 교생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학교에도 이제 학기 초에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을 오셨었는데 학생들이 아주 팬클럽을 만들 기세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교생 실습을 하실 때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막 재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방송으로 좀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서 정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냥 방송이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정말 네. 얘기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간 학교가 이런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특수한 고등학교여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들고 이전에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사실은 뭐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학교를 소위 이제 잘려서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그런 특수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교생으로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된 학생들이 많고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버지 뭐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뭐 할머니랑 이렇게 살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생 실습하면 이렇게 막 되게 재밌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기억이 제일 먼저 나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아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교사가 된 게 아니고 그 회사를 다녔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교생 실습 때문이에요. 그 교생 실습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잘 도와주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좀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교생 실습이 끝나고 나서 나는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생 실습을 가서. 그래서 실습을 마치고 온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되지 않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감동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네. 후회하는 순간이 한 번쯤 오실 것 같은데 후회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요. 네, 네. 사실 교사로서 후회되는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교사가 된 다음에는 크게 뭐 후회스럽거나 이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그냥 다 좋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저도 선생님처럼 확신해가지고 미래를 선택하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교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18년 됐습니다. 네. 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 뭐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교사를 하다가 뭐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뭐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사실 거의 없었고요, 역시나. 근데 굳이 이제 위기의 순간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원래 건대부고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원래는 이게 빡빡머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머리가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으로 머리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이제 머리 숱을 보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건 너무 관리가 힘들다. 머리가 빠지는데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기 힘든 머리를 전부 없애야겠다. 네. 어떤 문제의 어떤 근원을 뿌리부터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학교로 출근을 했어요. 그날 학교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부터 아니 누구시죠? 이런 게 굉장히 난리가 났고요. 저라는 거를 이제 알아본 선생님들 중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이미 다 퇴직하신 좀 이제 그때는 이제 가장 이제 고참이신 선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막 대놓고 이렇게 뭐 불만을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사적인 장소에서 이제 뭐 술을 먹거나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너의 머리는 교사의 머리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뭐 교사가 어떤 특정 그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딱 지정된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헤어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이걸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냥 가시고 너무 심하네. 저를 약간 좀 이렇게 후배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저 약간 마음대로 하는 후배 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약간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분들도 이제 다 저의 이제 머리에 적응을 하시고 예전 머리 모양이 기억나지 않아. 네. 원래 자네는 처음부터 그 머리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다들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과거이다 보니 약간 편견이 씌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의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셨고 심지어 저희 반의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 패션 대머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멋쟁이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소문나 계시고요. 제가 좀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정말 저였으면 바로 그 순간에 힘들어서 교직을 내려놨을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아, 예.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우영 씨? 아니 아. 교직을 내려놓다니 그렇게 무책임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포기를 쉽게 하십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성대결절이 있으시거나 분필들고 힘을 주고 팔을 올리는 시간이 많아서 어깨 통증 등 이런 통증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아, 뭐 굳이 있다면 저도 그 성대결절이 있고요. 아, 확실히 목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게 계속 수업이 있어서 계속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단련이 돼서 괜찮은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등교로 수업을 일주일 했다가 다시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교실 수업을 안 하게 되고 이러면 말을 많이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목도 많이 피로해지고 네, 결절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낫지 않고 또 이런 좀 증세 자체가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업병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증상은 아닌데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평소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뭘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설명충? 약간 아 너는 무슨 설명충이야? 뭘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 주변의 친구들이 아 다 아니까 설명하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좀 약간 직업 정신적인 어떤 직업병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런 직업병이 있으셨다니. 코로나 때문에 저희만 힘들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께도 이런 고충이 숨어 있었네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네 감사하고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좀 상투적인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하죠. 진심이었지만. 네. 이번엔 선생님을 통해 건대부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디신가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김범서울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약간 좀 학교 홍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학교의 그 지하에 본관 지하에 아고라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사실은 이제 매점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학년들은 사실은 그 공간을 별로 사용을 제대로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제대로 활용만 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충분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휴식 공간 같은 게 있는 거라서 자랑스럽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대부고만의 공간. 네. 지하 아고라.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면 등교가 확대되면 매점이 다시 열릴 걸 기대하며 이제 내년에는 꼭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게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1학년이어서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대부고의 비밀 하나를 하나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건대부고의 비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이게 별로 재미없는 비밀이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가 몇 년 전에 저희 학교를 옮길 뻔했어요. 오. 아마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그래도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밑에 있는 건대 부중을 새로 지었잖아요. 네. 근데 건대 부중을 새로 지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건대 부고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원래 건대 부중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 말고 그 본관이 원래 따로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사간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대 부중이 이사를 가면 원래 본관 건물을 새로 부수고 지어가지고 저희 학교가 원래 거기로 이사를 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이 취소돼서 저희가 계속 여기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비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새 건물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긴 하죠. 좀 하지만 아쉽긴 하네요. 운동장을 같이 중학교랑 같이 써야 되니까 그거는 단점인 거죠. 네. 자
저희가 선생님을 인터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 들어와 주세요. 아 이건가요? 네, 이제 이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내 기억 속에 너무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정말 말로만 듣던 선생님의 노래 영상을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된다니 와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전혀 아닙니다. 영상 치워주세요. 아 네. 아니 근데 저도 네. 사실은 그 언제 부른 건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 굉장히 오래전 영상이라는 거 정도만 알 것 같고요.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한 10년 전에 선생님들이 강원도에 선생님들이 약간 그 선생님들끼리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그래서 밤에 뭐 술도 이렇게 한잔 하고 그래서 막 노래 해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콘도 같은 숙소에서 네. 편한 복장으로 노래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010년도 7월 정도에 찍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네요. 네. 아, 정말 오래전이네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늙으셨는지. 아 그런가요? 아까 별로 이렇게 젊어 보이지 않던데. 네. 예. 예, 뭐 다음 질문. 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 음악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음악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좋아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이게 많이 좀 뭐 알려져 있기는 한데 제가 또 공식적으로 좀 밝히자면
그 옛날에 대학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이고요. 우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유재하 경연 대회라고 또 대회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동상 이런 걸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일 때 제가 그 기획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음반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게 출시는 되지 않았어요.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퇴짜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음악을 잘하는 줄 알고 기획사에 데리고 왔는데 뭘 이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뭐 음원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보더니 데뷔시키기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잘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졸업을 하게 되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기획사에서 잘림과 동시에 이제 회사를 제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제가 사실 그렇게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네. 또 음악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밴드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밴드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뭐 락 밴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만화 주제가를 왜냐하면 돈을 또 좀 벌어야 돼서 네. 밴드를 했는데 결과로 남아 있는 거는 만화 주제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캐로로 주제가 같은 것도 했었고요. 우와. 뭐 네,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연히 교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제가 정말 저의 어떤 천직을 이제 찾았다 이런 생각에 지금은 이제 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음악이 생각날 때마다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도 자꾸 노래하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쩌면 미디어로 선생님을 미리 뵀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까요? 자, 이제 토크는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유퀴즈의 꽃이죠. 퀴즈 타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사자성어 중 손과 관련 없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고장난명, 2번 박장대소, 3번 솔선수범. 네,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당연히 솔선수범은 이제 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요? 네. 왜요? 수가 들어가서 왠지 손수가 생각나가지고 네, 일단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게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2학기네요. 아니 대학하는 거 언젠데.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 손은 게으른 울음을